사랑해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름 아니라 저의 장모님입니다. 낮에는 장모님, 밤에는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예쁘고 귀여운 우리 장모님. 혹여나 이런 기쁨이 깨질까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어 썰처제에 사연 보냅니다. 저처럼 장모님과의 연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거나 아니면 장모님께서 촉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장모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다들 대학교 출신이었고 돈만 생각하며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대학교를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제대 후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며 몇 년 뒤 지방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내 전에는 누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단둘이 밤을 지새워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하루빨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전세금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연애를 시도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차곡차곡 모으니 회사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슬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위에서 몇 번이 소개팅을 해주었지만 그동안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여자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연애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과는 정말 잘 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술에 취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정이었는데 그녀는 저와 밤을 지샌 후 저와의 시간이 좋지 않았는지 그 후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이라 전혀 하는 방법도 몰랐고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3분도 되지 않아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는 고개 숙인 남자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한 번 숙인 고개는 두 번 다시 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애의 마음을 접고 독수리 오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퇴근 후 스스로의 위로의 시간을 갖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30 초반이 되었을 때 신입으로 입사한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갓 졸업한 신입 여자 직원답게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애교도 많았고 선배들에게도 매우 잘하는 사회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CC인 남자친구가 있던 터라 제가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남자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아내와 동갑이라서 그런지 어리면서도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키도 170cm 중반인 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매번 들었지만 잘생긴 골키퍼가 있는데 무작정 슈팅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냥한 선배, 좋은 선배로 이미지 좋게 그녀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녀의 옆자리에 제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도 넘게 들었지만 그녀가 알면 부담이 될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주말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출신 대학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내와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지샐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한 아내의 다크서클과 피로한 모습을 보면 주말 동안 남자친구와 진한 사랑을 하고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럴 때면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날수록 아내를 갖고 싶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그 전과는 다르게 얼굴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전보다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동료 여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남자친구를 놀래켜주려고 말없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몸이 되어 있는 남자친구와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내도 알고 있던 같은 과후배로, 왠지 그때쯤 남자친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프라이즈로 방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저는 옆에서 티나지 않게 보살펴 줬습니다. 회사에서 가벼운 회식이 있었는데 아내도 저도 술이 많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내에게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아내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둘이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이었고,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이불 안을 살펴보니 어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잠에서 깬 그녀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고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저와의 밤이 매우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제 인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저를 피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따로 만난 그녀는 술이 취해 저질러버린 하룻밤이라면서 제가 전혀 맘에 들지 않고 저랑 사귈 마음이 전혀 없으니 잊어달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저와 여자친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면서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그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카페로 나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테스트기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엄마라는 점,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서 봐왔던 사회성 좋은 여자가 아닌 철이 없고 자신만을 아는 여자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혼이 났고, 혼이 날까봐 아내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혼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말하시기에도 아내는 철부지이고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가면을 썼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고는 아내는 아들만 바라보며 저를 정말 등한시했습니다. 매번 혼이 나서 그런지 저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장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을 푼 후 몇 번 아내와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가 되는 순간마다 아내에게 혼이 났던 게 떠올랐고 주눅이 든 저는 힘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더 혼내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에는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차단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저 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대우를 받으며 퇴근 후에도 식은 찬밥에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 몇 가지의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좋았던 점은 장모님이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가끔씩 오셔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갈 때면 진수성찬을 해주시고 술도 함께 마셔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는 술을 아예 끊은 상태라서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혼자 마시기도 했고 아들 보는데 술을 마시나며 구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아들이 잘 때 거실에 쓸쓸히 앉아 TV를 보며 혼술을 했었는데 장모님은 저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는 단절된 지 오래였고 대화도 다 아들 이야기와 주위 아줌마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얼마를 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백을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며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비교를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좋아하던 가수 이야기,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 장모님과 저는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장모님도 저와 케미가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몇 명이서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라 빠듯한 살림에 말리고 싶었지만 아쉬운 소리라도 한 번 하면 또 혼나는 걸 알기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혼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몇 시간을 운전해 아들과 아내를 인천공항에 내려다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는 며칠간 집을 비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 병과 함께 낮술을 하는데 제 모습이 철양 맞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래 운전을 하고 낮술을 해서 그런지 깜빡 잠들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일어났고 문 앞에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있는 장모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며칠간 혼자 있는 저를 위해 밑반찬을 몇 가지 해오셨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라면 냄비와 소주병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는 가지고 온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짧은 시간에 뚜딱뚜딱 진수성찬을 차려셨고 간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을 먹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까지 깎으신 장모님과 제가 아끼고 아끼던 양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술인데 그동안 혼자 마시기 아까워 모셔둔 술이었는데 이렇게까지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장모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술의 가격을 들으니 구미가 당기시는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양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 다 얼큰하게 취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의 사이가 걱정된다며 관계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술김에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내는 그래도 가끔씩 함께 밤을 보낸다 하여 걱정을 안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동안 여러모로 힘들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장인어른 보내고 적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왜 안 그러겠냐며 그동안 추근대는 남자들도 많았고 몇 명과는 사귀기도 해보았지만 남자들은 다들 반만 생각하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대화도 잘 통해서 좋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도 잘 통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신 내색이었지만 장모님도 저와 밤의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저의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장모님과의 밤의 대화는 낮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강렬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에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인 남자였던 저는 장모님의 이끌어줌의 대화가 술술 풀렸고, 장모님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며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의 리드에 저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저는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과 저는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 둘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니 장모님은 또 거하게 점심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셨지만 어제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다며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젊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최고였다며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난 밤이 떠올랐고, 밤을 먹자마자 낮에도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장모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장모님도 싫지 않은지 저의 대화 요청에 응하셨고, 우리는 지난 밤보다도 행복한 낮의 대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한 카톡에 장모님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장모님은 음식과 술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부부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밤에 대화를 해봐서 그런지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밤의 대화는 술술 잘 풀려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 매일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장모님은 저의 여자친구, 저는 장모님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나면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보고 싶은 날에는 아내에게 반찬을 해놨다며 제가 퇴근할 때 들러서 가져가게 하셨고, 저녁상을 차리기 귀찮은 아내는 아예 장모님 댁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장모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3번 정도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밥상을 거하게 만들어주셨고, 저는 밥을 먹자마자 장모님께 보상의 차원으로 속 깊은 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모님과 제가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되어버린 장모님. 그런 장모님이 사랑스러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싶은 사위. 요즘 장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한테도 잘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조르지 않은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전보다 저를 덜 혼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아들의 재롱을 보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내에게 혼나며 남자구실 못하는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진정 남자가 된 것 같고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도 해결할 수 있고 장모님의 본능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몇 년 이렇게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궁합거리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한번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 역시 남녀 사이의 궁합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대화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포함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과의 밤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간절하다며 제가 며칠간 못 올 때는 저와 대화를 할 생각만 하며 몸이 근질끔질하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오래오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